자, 오늘 이제 7일차 수업이죠. 저번 시간에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었고요.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었는데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비밀번호 입력값이 서로 달라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가입이 되는 문제 하나랑 이제 아이디가 중복된 회원이 생성될 수 있게끔 그냥 통과되어 버리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수정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서부터 같이 해볼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회원가입을 한번 다시 보면요, 라이트 기능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명령어 부분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제 게시물이 아니라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우리가 게시물 관리하던 것처럼 어레이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멤버스로 교체 다 해준 거고요. 그리고 멤버스에다가 조립해서 저장하기 위해 우리가 멤버라는 객체를 활용하려고 멤버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했죠. 그 과정에서 멤버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아티클이랑 멤버랑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 있었어요, 클래스에서. 그래서 그거를 DTO로 빼가지고 상속을 받게끔 해서 처리를 해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받는 거, 로그인에 회원가입에 맞게끔 수정을 좀 해주고 나서 조립하고 저장하고, 이건 지금 아티클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가입을 하려고 와서 보면 일단은 패스워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비밀번호를 제가 1, 2, 3, 4, 5 라고 쳤는데 여기 확인 부분에서 1, 2, 3, 4, 6을 쳤어요. 그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되었어도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야 돼요. 우리 거는 지금 다르게 입력을 해도 그대로 다 통과가 돼버리니까, 이거 조인 했을 때 비밀번호가 이렇게 서로 달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를 먼저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비밀번호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 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서 얘네 둘이 일치하면 이름을 입력받게끔 넘어가면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받게끔 반복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부터 비밀번호 확인까지 일단 좀 분리를 시켰고요. 자, 얘를 또 무한루프 안에 가둘 거예요. 얘를 무한루프 안에 가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체크 입력했는데 둘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입력을 다시 받아야 되죠, 비밀번호부터. 그럼 얘도 어쨌든 간에 뭔가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계속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한루프 안에 가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두고 나서 로그인 패스워드에 들어있는 입력값과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에 있는 값이 같으면 이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가 같으면 이 밑에 기능을 수행하겠다 라는 건데, 얘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이 equals라는 애는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불린으로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결과가 같으면 true고요, 틀리면 false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false다 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입력한 애랑 여기서 입력한 애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다를 때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주고 나서 continue 해서 다시 반복을 올려 보낼 거예요. 이러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그런 로직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if문에서 컨티뉴를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일치한다는 거죠. 입력을 받고 나서 이 if문 코드를 봤는데 이걸 안 했어요. 컨티뉴를 안 해서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거짓이라서, 이 조건이 거짓이라서 얘를 실행을 안 하고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지금 이 조건이 참이란 얘기는 비밀번호가 서로 입력된 게 다르다는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이라는 거는 입력된 비밀번호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반복문을 탈출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밀번호가 일치할 때는 이거 거짓이라서 이거 안 할 거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반복문 끝나겠죠. 그럼 밑에서 이름을 받겠네요. 그쵸?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한 게 서로 다르면 이 조건이 참이 될 거니까 이거 출력 한번 해주고 나서 컨티뉴로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그래서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코드는 에러가 나고 있어요.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죠. 얘는 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로그인 패스워드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데 얘는 왜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브레이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 루프를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는 만들어 줬어요. 근데 얘가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마우스를 올려보면요, 이 변수 찾을 수 없대요.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변수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무한 루프 안에서 만들죠.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변수는 이 안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이 while문 무한 루프 안에, 이 무한 루프 밖으로 나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이 while문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역 변수니까 얘는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못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여기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널로 일단 초기화를 해놓고 여기서는 가져다가만 쓸게요. 자,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도 뭐 조립할 거 아니라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얘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를 밖으로 빼는 과정은요, 굳이 꼭 해야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좀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각잡기죠, 각잡기.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가독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통일성을 준 거예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 안에 있어도.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멤버 조인 코드 명령어 들어왔을 때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들어오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한 거 일치하냐 안 하냐 따져보고 일치하면 브레이크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얘 입력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립하겠죠. 그리고 나서 멤버스에 추가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환영한다는 문구를 출력하는 것까지 될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멤버 조인이죠. 비밀번호 확인해서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입력을 했어요. 다시 입력하라고 하면서 로그인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받고 있죠. 일치했어요. 그럼 이름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썼을 때 환영합니다 까지 잘 되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또 다르죠. 지금 안되고요. 계속 안되는 거예요. 뭘 쳐도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고, 일치하게 되면 그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비밀번호를 체크하는 기능은 완료를 했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됐는데 이제 우리한테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아이디.
얘도 중복 체크를 해야 돼요. 얘 중복 체크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멤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멤버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금 여기서 입력한 아이디가, 여기 이 과정에서 입력한 아이디가 실제 멤버스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멤버스를 순회해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순회하는 과정은 이미 많이 해봤어요. 메서드도 만들어서 이렇게 과정을 많이 해봤죠. 저걸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아이디도 만약에 중복 체크를 했을 때 중복이래요. 그럼 아이디를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되죠. 명령어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나요? 그냥 아이디부터 받으면 되나요? 아이디부터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서 중복된 아이디가 없게끔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어제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그인을 하려고 가보면 우리가 아이디 중복 체크를 안 해도 된대요, 만약에. 근데 비밀번호는 같을 수 있죠. 그럼 아이디도 같을 수 있고 비밀번호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똑같이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 문제가 좀 있겠죠.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야 되는지 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도 중복 체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회원가입 기능 만들 때는 무조건이에요. 아이디 중복 체크, 그리고 비밀번호 재확인, 이거 2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지금 대충 보면 이거 안 치고 넘어가면 필수 정보라고 쳐야 된다 그러죠. 얘도 뭐라고 하고요. 얘도 그냥 필수 정보라고 뭐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꼭 필요한 정보, 회원이라면 회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필수 정보입니다 라는 메시지 혹은 빨간색 에러, 그냥은 넘어갈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희 거는 콘솔로 이용하는 게시판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다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아이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디도 틀렸을 때가 아니지, 중복됐을 때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도 일단 분리를 해줘야겠네요. 얘도 무한루프 안에 가둬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 특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얘네를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하겠죠. 그래서 얘를 무한루프 안으로 가둬준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볼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 체크라고 하죠. 그리고 얘한테 인자로 로그인 아이디를 줄 거예요. 그리고 얘가 펄스일 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아이디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문구를 입력을 했는데 그게 중복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얘는 뭐죠? 지금 어떤 형태의 문법이죠? 지금 메서드 실행문이죠. 함수 실행문이에요. 함수 호출한 거죠. 그거랑 얘랑 같으면 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메서드가 없어서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만들면 되는 거고, 근데 만들 때 리턴 타입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결과가 남아야 되죠. 그 남은 걸 가지고 얘랑 같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정수나 스트링 이런 거 나오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에 불린 타입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불린으로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이디가 중복된 경우에 이걸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게 실행이 되면
일치하는 게 있어서 중복됐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걸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복이 됐으니까 다시 반복하도록 올려 보내야겠죠. 그리고 중복이 안 된 경우에는 브레이크로 무한 루프를 탈출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서드 만들기 전에 이것도 먼저 하죠. 밑에 보면 로그인 아이디도 이제 몰라요. 왜? 무한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탈출하고 나면 얘는 사라지니까 얘도 비밀번호 했던 것처럼 밖으로 빼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메서드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바가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아서 얘가 불림 타입으로 만들어 줬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 메서드의 결과가 얘랑 같으면 중복된 게 있는 경우죠. 그럼 중복된 게 없는 경우는 뭘 리턴해요? true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럼 얘랑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얘를 안 탈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에 false를 리턴해주고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해주게끔 메서드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메서드는 주요 로직은 멤버스를 순회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티클 쪽에서도 이미 순회하는 것들을 만들어 봤어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x get member index i login id. 여기 안에는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 줄 거고요. 제가 지금 만든 그 로그인 아이디 체크라는 메서드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또 메서드 실행하고 있는 거죠. 함수 실행문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함수 없어서 또 에러가 나고 있는데 만들어 줄 거고요.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얘는 지금 얘랑 되게 많이 유사하잖아요. 얘처럼 만들 거예요. 얘처럼 만들 건데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결과가 인덱스에 담길 거니까 여기서 인덱스가 -1이면 이라고 조건을 하나 걸 거예요. 얘랑 똑같이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1이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 -1은 어떤 걸 의미했죠? 게시물을 일치하는 게 없었을 때를 의미했죠. 얘가 우리 명령어에서 입력한 글 번호랑 실제 게시물들 모아놓은 거에서 게시물 글 번호랑 일치하는 게 있으면 i 리턴이고요. 없으면 -1 리턴인데 얘도 똑같이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인덱스가 -1이라는 거는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에서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면 좋은 거네요. 중복이 안 된 거니까 가입이 가능한 거죠. 리턴 true로 해줄 겁니다. -1이 아니란 얘기는 뭐가 됐든 간에 인덱스가 몇이든 간에 어딘가에서 중복되는 게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false를 리턴하게끔 해서 중복된 아이디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거죠. 이 문구가 출력되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만들어주면 돼요. 또 크리에이트 하면 여기 생겨나는데 얘는 얘랑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얘는 이제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니까 아티클을 멤버로 바꿔주면 되고 아티클스를 멤버스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아이디가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죠.
똑같은 거죠. 아티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는 건데, 다만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로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이러면 얘가 멤버스를 한 번씩 넣어가지고 멤버에서 테스트를 검사를 할 거고, 그럼 멤버 안에 들어있는 로그인 아이디랑 내가 지금 입력받아서 매개면수로 받아온 이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면 그 일치하는 멤버에 인덱스 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 주는 거고요. 여기서 i0, i 뿔뿔 해준 거는 인덱스를 실제로 찾기 위해서 향상된 펌이라 i를 초기화한 적이 없으니까, i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로그인 아이디 체크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거 하겠죠. 그럼 먼저 얘가 실행이 되겠네요. 또 그럼 위에 가서 밑에서 보는 거예요. 얘가 실행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돌아요.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뭔가 i를 줄 거고요. i를 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값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주겠죠. 그게 이 자리에 남는 거죠. 얘가 실행되고 난 결과로서. 그러면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남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인덱스에 마이너스 1 들어갈 거고, 이 조건 참이 되겠죠.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니까 return true를 하겠죠. 그럼 return true 되고 함수 끝났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 true가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럼 true는 false랑 같다. 틀리죠. 이거 안 할 거고요. 브레이크 만나서 나가겠죠. 일치하는 거 없으니까 중복 체크했는데 사용 가능한 아이디니까 이제 비밀번호 입력 받게끔 하는 거죠.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거 하나 해줄까요? 아니지.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하나 해주면 이제 이 경우가 아닐 때 얘 출력되고 브레이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아이디가 괜찮은지 한 번 더 문구로 출력을 해주는 것 뿐이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 조인 로그인 아이디 테스트 1 사용 가능한 아이디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틀리면 다시 입력받게 하고 넘어가면 일치하면 넘어가고. 자, 여기서 다음 조인을 했어요. 테스트 1을 또 하려고 해요. 이런 뭐라고 나와야 돼요? 네,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얘는 그냥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뭐라 하네요. 그러니까 왜 사용 가능하지?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유를 알았어요. 자,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얘 이거 그대로 썼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로그인 아이디는 스트링이죠. 스트링은 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퀄스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비교가 안 된 상태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리턴이 돼서 가능하다고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조인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고, 이거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멤버 조인. 자,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나오죠. 계속 나와요. 다른 걸 입력을 해야 넘어갑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또한 검사를 잘 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치고자 했던 그 내용을 다 완료를 한 거죠.
좀 전에 나왔던 거 저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같이. 테스트. 이거는 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화면만 보세요. 자, 여기다가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메서드에서 로그인 아이디랑 우리가 명령어로 입력받아서 매개변수로 받아온 그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냐를 물어볼 때 는는으로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왔었죠. 근데 이퀄스로 바꾸니까 잘 나와요.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얘는 지금 둘 다 나오죠. 이게 자, 이게 이유가 있었는데 스트링 테스트 이게 제가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문자열 얘를 가지고 이런 비교를 할 때 이것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얘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유가 제가 지금 당장 이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지? 이거는 제가 생각이 나면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문자열을 비교할 때 equals를 쓰냐 아니면 땡땡을 쓰냐 이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얘가 되고 어떤 경우에 얘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둘 다 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모르겠으면 둘 다 해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문자열 비교는 equals로 한다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보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면 이것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일단 하시고 제가 이거 기억나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멤버 조인 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부분이랑 패스워드 재확인 체크하는 부분이랑 두 기능을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커밋을 한번 할게요. 저는 아까 설정을 미리 해놨습니다.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 설정 안 되신 분들은 설정 먼저 하세요. config 글로벌 있죠? 얘는 회원 가입, 기능 구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에도 공유가 완료됐고요. 40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다음 시간에 할 걸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얘는 뭐야?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저번에 리팩토링 한번 하면서 메인 안에 다 들어있던 거를 좀 나눴죠. DTO 객체들은 DTO대로 분리를 했고요. 아티클과 멤버 이렇게. 그리고 유틸은 유틸대로 패키징도 나눴고, 그리고 메인에 있던 메인 메서드 안에 들어있던 기능들을 앱이라는 클래스 하나로 다 옮겨준 다음에 메인 메서드한테는 실제로 앱을 실행시키는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얘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얘도 분리를 좀 할 거예요. 이 앱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분리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수업을 쭉 진행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배우게 될 모습의 형태는요, 자, 이게 유저라고 할게요. 사용자, 실사용자예요. 그럼 실제 사용자가 일단 요청을 보냅니다. 그거를 그림을 다 그려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사용할 구조에 이제 최대한 간결하게 그려본 모습이에요. 얘는 서버가 될 거고요. 얘는 컨트롤러, 컨치 롤러, 네. 그리고 얘는 서비스가 될 거고요. 얘는 DAO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DB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향해 가는 그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로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유저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요. 이 요청을 보내는 걸 리퀘스트라고 해요.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서 분리를 해요. 어떤 컨트롤러한테 보낼지. 그럼 예를 들어 이쪽으로 보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컨트롤러가 이 요청을 가지고서 이거는 제대로 된 요청이구나 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로 얘를 토스해요. 이 요청을 가지고 기능 수행을 해달라고 서비스한테 보냅니다. 그럼 서비스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DB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이 기능 안에서 DB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거나 뭐 거기다 뭔가 데이터를 넣거나 해야 되는 거면 DAO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 가서 DB 좀 들려봐. DB 들려서 이것 좀 수행해 라고 얘한테 명령을 토스해요. 또 그러면 DAO가 실제 DB한테 접근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가져오든가 아니면 뭔가를 밀어 넣든가 이런 작업을 해요. 하고 나서 다시 역순으로 나 했어요 하고 서비스한테 줍니다. 가져온 거, 만약에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DAO가 가져온 데이터를 서비스한테 줘요. 그럼 서비스가 이거 가지고 또 뭘 해요. 그리고 나서 야 다 됐어 하고 컨트롤러한테 보내요. 그럼 컨트롤러가 오케이 잘 받았어 하고서 서버한테 줍니다. 그럼 이 서버가 결과적으로 유저한테 전달을 해줘요. 여기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웹 개발의 과정이니까 화면일 거예요. 화면, 웹 화면이죠.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보이는 그런 웹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유저한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 과정, 이 로직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흐름이 잡힐 건데, 이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DTO, VO라고도 하는 이 친구들이 실제로 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렇게도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짜는 코드의 구성은 이렇게 돼야 돼요. 뭐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 서비스한테는 서비스 뭐 인플도 있고요. 이 인플이라는 건 이제 별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인터페이스 만들면 임플리먼트로 상속받잖아요. 그거에서 나오는 인플이라는 거예요. 약어인데,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할 거고요. 인플로. 그리고 DAO도 비슷해요. 얘도 인플이라는 거를 갖게끔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코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서비스도 없고 DAO도 없죠. 컨트롤러도 없어요. 그쵸? 지금 이런 과정, 이런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짠 코드는 지금 유저가 있으면 앱 하나 있고, 그냥 DTO랑 뭐 VO라고도 할 수 있는 얘네 있고 끝이에요. 지금 여기서 DB 역할을 하는 게 어레이 리스트, 그거 말고는 현재 우리가 짠 코드에는 이런 서비스 컨트롤러, DAO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얘부터 만들 거고, 그 다음에 DAO 네 만들 거고, 서비스도 만들 거예요. 다 이런 과정을 다 같이 해나갈 거예요.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구조를 향해서. 제가 어제가 아니라 엊그저께 리팩토링 했던 수업 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코드를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리팩토링을 한다 그랬죠. 처음부터 이 모든 구조를 완벽하게 짜놓고 코드를 짜면 리팩토링 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많이 어렵다 그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콘솔로 운영되는 게시판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컨트롤러, 서비스, DAO, DB 다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코드 추가하면서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런 구조 짜는 것부터가 어려울 거고요. 구조를 짜고 나서 얘네가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코드를 짜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고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로 뭉태기로 코드를 짜는 거고요, 얘를 이제 서서히 분리를 해 나갈 거예요. 분리를 하면서 내용도 추가가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러 얘를 먼저 나눌 겁니다. 컨트롤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